부하 효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우리가 정보나 에너지 이와 같은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즉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데스티네이션이 하나의 로드, 부하로서 동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소스한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부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험 회로가 있었죠. 전원하고 저항 두 개. 이게 요 전압을 계측기로서 이렇게 측정을 하려고 했죠. 그러면 요 전체가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소스예요. 요게 뭐냐 하면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근데 자, 이게 1메가 10V, 여기가 5V죠. 이 5V라는 정보를 계측기한테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줘. 그래서 5V가 안 나오는 거야. 그 원인이 계측기의 내부 저항 때문이에요. 자, 계측기의 내부 저항 때문에 생겼으니 우리가 만든 전압계 있죠. 그 전압계의 내부 저항 Ri를 한번 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전압계 내부 회로도 그려보면 여기 내부 저항 RM 있고 RS가 측정 범위에 따라 다르죠. 이렇게 여기 RM입니다. RP. 그럼 R라인은 RM 더하기 RP. RP가 아니고 RS. 여기도 RS. 자, RS가 N-1 RM이니까 N RM이 되죠. 그럼 N이 뭐냐 하면 VM분의 VT고 곱하기 RM은 IM분의 VM이야. 그럼 VM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럼 얘를 IM분의 1 곱하기 VT. IM분의 1이 얼마냐 하면 IM이 50 마이크로암페어니까 이게 분의 1이면 20 킬로옴 퍼 볼트가 되고 곱하기 VT가 뭐냐 하면 측정 범위라고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뭐냐? 바로 계기에 관계된 값이고 얘는 사용자가 앞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이건 계기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 선택 문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 이 AVM을 왼쪽에 보이죠? 그 왼쪽 AVM에서 눈금이 있고 로타리 스위치 있고 전극이 있고 요 구석에 보면 DC 2만 오hm per volt, AC 8000 ohm per volt 라고 적어놨어요. 2만. 요 위에 거, 요게 지금 요 계기의 요 값, 요거를 우리가 이 계기의 sensitivity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값이죠. 그죠? 요거는 AC일 때는 sensitivity가 달라지는데 요건 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부하 효과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실험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얘가 아날로그 볼트미터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기 내부장 RI가 있고 10V 1메가 1메가. 자, 계측기 AVM의 내부장이 얼마냐 하면 RI는 센시티비티 곱하기 VT죠. 센시티비티는 얼마냐 하면 20kΩ per 볼트고 VT는 10V 하면 5V 나오지. 5V 나오니까 10V를 하고 그러면 200k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왼쪽 회로를 다시 한번 1맥하고 RI가 떨어져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가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200kΩ이고 이게 10V. 이제는 이 전체가 V 측정 값입니다. 요거 합성장, 등가장으로 요까지를 REQ라 두죠. REQ가 얼마냐 하면 1메가옴하고 현재는 200kΩ이죠. 얘는 더하기 분해. 자, K는 빼고 할게요. 분해 1000 곱하기 200 하면 계산기 두드리면 166.666666 나갑니다. 킬로옴 이렇게 되죠. 그러면 V 측정 값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메가하고 REQ의 전압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 나오느냐 하면 1.43이 나옵니다. 앞에서 실험했을 때 실험값이 눈대중으로 약 대충 1.4V가 나왔죠. 이론하고 같아졌습니다. 자, 실험 변경한 부분이 있었죠. 측정 범위가 10V일 때 얼마 안 움직이니까 측정 범위를 2.5V로 낮췄죠. 측정 범위를 2.5V로 낮추면 예상 눈금은 2.5분의 1.43, 즉 57.2% 중앙보다 더 간다는 거죠. 자, 한번 계산 또 해봅시다. AVM의 내부 저항이 바뀌게 됩니다. 측정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RI는 센시티비티 곱하기 측정 범위. 그러면 20kΩ per volt 곱하기 2.5V 하면 50kΩ이 되죠. 앞에 있는 회로 해석 다시 해볼게요. REQ는 이제는 앞에 회로 보고 보십시오. 1메가하고 50kΩ 하고 병렬입니다. 거의 50kΩ이라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면 계산기로 계산하면 47.6kΩ이 나옵니다. 그럼 측정 전압은 전압 분배 법칙 1메가 더하기 REQ분의 REQ 곱하기 10V 하면 0.4545V가 나옵니다. 참고로 앞에 실험값은 약 0.5V가 나왔어요. 자, 부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측정 실험 1 있죠? 그것도 같이 이해를 해봅시다. 측정 실험 1하고 2하고 차이점 뭐냐 하면 저항이
값이 달라요. 자, AVM에 RI가 있고, 이게 1K 10V, 요 전압 V. 우리가, VT를 10V로 둘 겁니다. 그럼 RI가 아까 얼마냐 하면 200kΩ이죠. 그럼 REQ가 얼마냐 하면 1K하고 200K를 병렬을 하면, 이거 계산하면 거의 1K 나옵니다. 그러면 V 측정은 1K 더하기 1K분의 1K 곱하기 10. 5V가 나오죠. 그래서 참고로 실험일은 실험값이 약 5V였습니다. 이론치하고 똑같죠? 결과적으로 실험 1번, 2번을 그냥 하나의 저항 R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계측기를 달았을 때 계측기 내부 저항을 Ri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REQ입니다. 그러니까 부하 효과가 작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 되느냐? REQ가 R이 돼야 됩니다. 즉 REQ는 R하고 RI 병렬인데, 이게 R이 나오는 게 부하 효과가 가장 적죠. 그런 조건은 뭘까요? R하고 RI가 R에 비해서 RI가 무지막지하게 크면 좋아요. 그럼 이 조건은 첫 번째가 뭐냐? R이 적든지, 아까 같이 1K 해가 적든지. 두 번째, RI가 200K가 아니고 뭐 200메가라든지 이렇게 크면 좋다는 거죠. 자, 문제 해로로 돌아가서 부하 효과를 확실히 보려면 이제 계측기를 다는데, 계측기 내부자 RI가 있죠. 이걸 1메가 계측기 달죠. 이번에 요 1V라 하고 한번 봅시다. 그럼 요 V 이론치는 얼마죠? 이론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상치 0.5V입니다. 근데 부하 효과 때문에 0.5는 안 나오겠다, 그죠? 자, 계측기에 따라서 V 측정치 얼마나 차이 나는지 봅시다. AVM, 아날로그 볼트미터, 이거를 VT를 1로 뒀어. 그러면 0.0455, 완전 엉터리로 나오죠. 디지털 멀티미터, 얘는 0.476이 나와. 오시로스코프 1대1 프로브를 사용을 하면 3분의 1V니까 0.333. 오시로스코프 10대1 프로브를 사용을 하면 0.476. 그래도 쓸만한 게 뭐냐? DMM하고 오시로스코프 10대1이 되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든 AVM의 부하 효과를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부하 효과가 줄어들까? 뭐 RI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그럼 RI는 뭘까? 센시티비티 곱하기 VT야. 이거는 계기의 거고, 얘는 사용자가 선택을 한다 그랬어. 그래서 요 놈을 크게 해야 돼. 자, 그러면 S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S는 뭐냐 하면 IM분의 1이야. IM이 아까 50 마이크로 암페어였지? 그랬으니까 이게
20kΩ per 볼트거든. 그러면 이 20kΩ를 키우고 싶어. 그러면 요 놈을 줄여야 돼. 그러면 IM을 줄여야 돼. 50 마이크로암페어를 줄여야 돼. 5 마이크로암페어. 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 정말 만들기가 어려워. 5 마이크로암페어한테 최대가 가야 되니까. 두 번째, 노이즈에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라는 게 결론이죠.